만약 여러분이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라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형수입니다. 조셉 에리디는 1915년생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살던 청년입니다.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IQ 검사에서 46 정도가 나왔고 발달이 느린 6살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삶도 불우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교장은 조셉의 부모에게 조셉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조셉을 집에 가둬두라고 말했죠. 초등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조셉은 결국 초등학교에서 쫓겨났고 지적 장애인을 위한 훈련학교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조셉의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훈련학교에서 10대 소년 집단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는데 더 화나는 점은 조셉의 보호 관찰관은 이런 성폭행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조셉을 보호해주지 않았죠. 오랜 훈련학교 생활 중 21살이 된 조셉은 학교에서 탈출해서 여러 주를 전전하다가 다시 고향인 콜로라도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사건이 터지게 되죠. 콜로라도주에 살던 15살 소녀 도로시 드레인과 동생인 12살 소녀 바바라 드레인은 괴한의 습격을 당합니다. 동생은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살아남았지만 언니인 도로시 드레인은 결국 사망하게 됐죠. 콜로라도주에서는 범인에게 $1000의 현상금을 걸었고 지역의 경찰과 보안관들은 범인 잡기에 혈안이 됩니다. 그중 보안관으로 활동하던 조지 캐럴이란 사람은 노숙을 하며 꾀죄죄한 꼴로 돌아다니던 조셉을 의심합니다. 캐럴은 조셉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조셉은 범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럴 보안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갑니다. 조셉, 너는 여자들을 꽤 좋아하잖아? 라고 캐럴이 묻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고 너는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소녀들을 다치게 한 거야? 라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 라고 대답했죠. 조셉은 지적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인지하고 대답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안관 캐럴은 조셉을 범인으로 단정짓습니다. 캐럴은 경찰서에 조셉을 넘기며 조셉이 도로시 드레인을 죽인 범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반년 뒤 조셉의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 조셉의 변호사는 사형은 피하기 위해 조셉은 지적장애가 있고 정신이 이상하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캐럴 보안관은 조셉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증언했죠. 어이없게도 배심원단은 조셉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실 이때 이 사건의 진범인 살인마 프랭크 아길라도 같이 잡혔습니다. 재판 직전에 프랭크 아길라는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했지만 판사들은 이미 캐럴의 주장에 넘어간 상태였죠. 결론적으로 진범인 프랭크 아길라에게도 사형이 그리고 범인이 아닌 조셉에게도 사형이 선고됩니다. 범인에게 $1000 현상금을 걸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1000는 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캐럴 보안관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참고로 조지 캐럴은 콜로라도 지역의 보안관 역할을 계속 수행하다가 81살에 노안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 이후 교도소에 사형수의 신분으로 수감된 조셉은 본인이 어떤 처지에 놓인지도 모르고 교도소에서 즐겁게 지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조셉의 주변 사람들은 조셉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간수들과 교도소장까지 조셉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죠. 심지어 괴한의 습격에서 살아남은 여동생 바바라 드레인까지 조셉의 얼굴을 보곤 진범이 전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한 번 내려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결국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조셉은 21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사형수 생활을 했는데 제일 좋아했던 건 교도소장이 선물해준 장난감 기차를 갖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조셉이 사형을 당한다는 것에 더욱 힘들어했지만 말이죠. 지역의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나왔을 때 조셉에게 풀려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교도소장과 함께 평생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밖에서는 맞고 지내기 일쑤였지만 교도소에서는 혼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사형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사형 전 교도소의 신부는 조셉에게 죽는 게 두렵냐고 물었지만 이때까지도 조셉은 사형과 죽음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로 아이스크림 하나를 요청했는데 사형 집행 시간까지 아이스크림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조셉은 가스실로 가기 전 간수에게 남은 아이스크림을 나중에 먹을 테니 잘 보관해달라고 했죠. 이때 교도소장은 울면서 콜로라도 주지사인 텔러 아몬스에게 조셉의 형을 감형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재판에 이변은 없었고 조셉은 옅은 미소를 띠며 가스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1년 빌 리터 당시 콜로라도 주지사에 의해 조셉은 사면됩니다. 이미 늦었지만 사형을 당한 지 73년 만에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법살인 때문에 미국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형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어이없게 생을 마감한 조셉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